안녕하십니까. 보험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안내문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세무서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별로 안 좋죠. 속된 말로 어떤 분들은 야 기분 참 더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와가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 본 바 탈세 혐의가 있어서 해명을 요청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소명하십시오. 소명 내용이 부실하거나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읽으시면 대부분 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이 해명자료 받고서는 그냥 열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응? 막 역정을 내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던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제대로 해명을 잘 안 했어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세금 폭탄 맞았어요. 거기다가 화병까지 그냥 걸릴 정도로 아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납세자에게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안내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가 좀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납세자에게 한번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니까 세무조사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명 시기를 준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소명하라고 그랬으면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에요. 보통 1개월 내에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이 자료 소명을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이 제대로 잘 기한 내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계좌를 제출해야 되거나 상대방이 폐업을 했거나 소통이 원활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명이 길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세무조사관들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통상 최장 2개월까지 소명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충분한 그런 소명 자료를 제시를 해서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소명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소명하기가 껄끄럽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차라리 그냥 조사로 전환해가지고 조사로 적당히 융통성도 있다고 하던데 덮어버리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사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관이 해명 자료권에 대해서만 검토를 합니다. 해명자료 이외에 다른 것을 조사를 질문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 되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통합해서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최장 5개년치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혹되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겠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해서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도 이런 거 나왔습니까? 왜 나만 나오죠?
이거 왜 나한테 나온 겁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해명자료 제출 안 내면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탈세 제보, 첫째는 탈세 제보.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탈세 제보를 한 경우. 두 번째, 국세청 전산망이 탈세 의심 자료로 적출한 내용. 이것에 의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이제 통보가 되는데요. 탈세 제보는 누가 할까요? 나와 가까운 지인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라든가 임원, 또 거래처 사장, 이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탈세 제보를 한다는 것이죠. 국세청 전산망은 과거에 이 국세청 전산망이 활성화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평택에 투기 바람이 불어서 막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세무공무원이 수십 명이 동원돼서 현장에 가서 뭐 탈세범들을 조사를 하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 이 통합 전산 시스템이 클릭 하나만으로 거기서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 투기 거래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보내고요. 이런 걸 다 통합 전산망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심 거래로 생산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런 거 다 이 전산망이 잡아냅니다. 자료상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내용이 자료상하고 거래한 내용이다. 이거 다 전산 프로그램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 갑자기 고액 거래를 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처가 아닌 이상한 거래자와 갑자기 거래를 한 경우도 통합전산망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통상적인 취급 품목이 아닌 거래를 한 경우, 예를 들면 제조업을 사람이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수산물을 뭐 5천만 원어치 매입을 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취급 품목이 아닌 거래를 한 경우, 원거리 사업자가 거래를 한 경우,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기 경북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 사업자와 거래를 했다. 또는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와 대량 거래를 했다. 손익 분식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렇게 왕창 이제 비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 또 적격 증빙 자료 수치 비율이 저조한 경우, 이것이 이제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가는 업무인데요. 이 적격 증빙 자료가 무엇이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은 적격 증빙 자료라고 합니다. 적법한 거래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 중에는 이런 증빙, 적격 증빙 없이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많이 계산한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공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봐서 이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적격 증빙 자료 수치 비율이 적으면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는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거 해명하기가. 저도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주로 이제 성실 사업자들이 만약에 적격 증빙 수치 비율이 적어가지고 이 해명 자료를 받게 되면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세무 대리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 대리인들도 아주 부담을 갖는 업무가 이 적격 증빙 자료 수치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의 그 회계장부를 관리해 주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사업자가 가능하면 최단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는 탈세 제보를 한 경우와 국세청 전산망이 이런 이상한 거래들을 출력함으로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2본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